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맞죠, 맞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이니까요. 예, 내용 살펴봅시다. 우리 전에 뭐 배웠죠? 범위, 범위 주는 거 배웠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거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 뭐 배웠죠? 두 번째 시간에 찾기 바꾸기 배웠구나. 찾기 바꾸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 이거는 워크시트를 제어하는 방법 배우겠습니다. 워크시트를 설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데이터뿐만 아니라 워크시트 그 용지 자체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복사해가는 거, 또 이동하는 거. 그것도 그 안에서 가봤자 어디 위치를 바꾼다는 거죠. 밑에 그 탭 같은 거 나왔죠. 그거 바꾸는 거. 또는 다른 통합 문서로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복사에 붙여넣기 하면 되지 않나? 이동은 복사에 붙여넣고 옛날 거 지워버리면 되지. 예, 물론 그래도 되죠. 뭐 되지, 안 되는 되지 없지 뭐. 그렇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설명은 잘 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잘 이용하기 바랍니다. 예, 봅시다. 네, 오늘 수업하는 거는 제일 먼저 할 거는 사용자 지정 목록 만들기 먼저 할 겁니다.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자동 채우기와 빠른 채우기 두 가지 동영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한 빠른 채우기였나? 자동 채우기였나? 자동 채우기겠죠?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즉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어야지만 자동 채우기가 된다는 거죠. 빠른 채우기 자동차. 헷갈리네 갑자기. 예. 그리고 워크시트의 관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워크시트 단위로 해서 복사, 이동, 또 이름 설정하는 거 이런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데 말이? 빠른 채우기였나? 자동 채우기였나?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빠른 채우기예요? 자동 채우기예요? 자동 채우기 같죠? 기능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기능의 사용법이 중요하죠. 그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미리 사용자가 내가 사용하자는 그 목록을 미리 지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지정이고 입력을 해 줘야 합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용자 지정 목록. 이거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은 자주 입력된 일련의 목록을 자동 채우기에서 빠른 채우기가 자동이라고 그랬죠. 아까 마지막 얘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을 해야지 자동 채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 이렇게 해야지 이걸 또 사용자 지정 목록을 편집하거나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보통 만들 수 있다는 말 속에는 편집과 삭제도 포함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하려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각 셀에 먼저 입력을 해 놓고,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 놓으란 소리입니다. 뭐 들어가서 창 열어놓고 하지 말고 미리 목록을 잘 정리해 놔라. 뭐 할 건지. 그리고 숫자 안 됩니다. 숫자 안 돼요. 목록 항목들을 텍스트여야만 됩니다. 꼭 문자로만 해야 되고요. 목록을. 그 다음에 그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글쎄. 이 셀에다가 쭉 이렇게 해서 채워놓고, 뭐, 여기다가 뭐, 사과, 배, 밤,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집어 넣어 놓으란 소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마우스로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탭에 가보면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옵션에서 보면 고급이 있는데, 고급에 들어가면 파일 탭입니다.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화면을 좀 내리게 되면 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이라는 항목 중에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그 속에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절차가 좀 복잡하죠. 메뉴가 일단 지저분하잖아. 파일 누르고 옵션 누르고 고급 누르고 일반 설명을 찾아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한다. 복잡하다는 소리는 자주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거의 뭐 평생 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배우는 끝에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쓰는지 살펴봅시다. 네, 앞에서 이야기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죠? 일단 셀에다가 내가 먼저 그 데이터 목록을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높음, 보통,
낮음이라고 셀에 입력을 했고요. 이 셀을 마우스로 선택한 이후에 그 메뉴 중에 뭐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이런 창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나타나겠죠? 이 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눌러줍니다. 옵션 누르면 엑셀 옵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고급이라고 들어있고요. 고급으로 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이 창을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일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일반도 아니고 일반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를 클릭해 달라는 겁니다. 좀 절차가 복잡하다는 소리는 자주 안 쓴다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필요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 이걸 어떻게 찾죠?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되죠. 엑셀 사용자 지정 등록하기 그러면 바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있는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있는 줄 알아야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른다고 그러면 검색을 할 생각을 못 하죠. 알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목록을 먼저 만든다. 파일 선택, 옵션 선택, 창이 열리면 고급 선택, 그 중에 일반을 찾고 일반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다.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봅시다. 예, 사용자 지정 목록을 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목록들이 나오죠. 아, 여기 다 있었네. 요일, 월화수목도 여기 들어있고 1, 2, 3월도. 그렇지, 없을 수가 없지. 자축이면 60갑자 되어 있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목록이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자동 처리가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 여기 선택이 됐을 겁니다. 아마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추가시켜버리면 이렇게 목록이 나올 거고요.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 들어온 다음에 추가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가져오기 눌러도 되고 선택해놨으면 여기 목록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바로. 아닌가?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오락가락은 조금 아까 캡처하면서 썼는데 예 어쨌든 그 목록이 불려오고요. 그냥 확인 누르면 그 목록이 등록이 됩니다. 알았죠? 사용자 지정 목록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목록을 등록하는 거 좀 복잡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기 들어온 다음에 보통 뭐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보통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서부터 합니다. 추가 버튼 누르고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가져오기 누른 다음에 그러면 원래 그 자꾸 워크시트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서 마우스를 긁으면 여기 주소값이 이렇게 나오면 절대 주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그럼 삭제하면 날라가 아니죠. 이거는 가져오는 위치예요. 한번 갖다 여기다 등록시켜 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얘는 이제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등록이 되면 나중에 내가 높음하고 긁어버리게 되면 높음 맞죠? 그 다음에 보통 낮음이란 말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추가 누르면 요게 이렇게 목록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잘 등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끝내면 되죠. 오케이. 예, 동영상을 통해서 동작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제목 달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기본적으로 넣겠습니다. 백두산이 2744m래네. 나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예. 한라산이 1950m. 오타도 나고 그 다음 우리나라 높은 산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 설악산. 단풍놀이 가는 설악산. 눈 내리면 더 멋있는 대청봉도 있고 1708m래네요. 그 다음에 안양에 보면 우리 집 뒤에 있는 산 수리산 475m입니다. 아이고 딴 데보다 작아도 올라가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에서 옵션 누르고요. 창이 제시되면 일반 아니고 고급으로 가서 고급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일반 있죠? 일반에 오른쪽 밑에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죠? 아까 목록 선택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져오기 눌러서 여기서 커져기네. 그럼 요 옆에 거 눌러야 되네. 아하하하. 여기서 대상 목록을 마우스로 쭉 긁어주고 아까 선택 안 하고 들어왔네요. 그리고 추가하기 눌러버리면 가져오기 하면 가져오기 하면 여기 들어가네. 그 다음에 추가하면 목록이 들어가죠.
오케이. 범위를 선택하고 들어오면 바로 불려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파일에서 고급에서 옵션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서 작업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라산을 긁어버리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설악산, 수리산, 백두산. 이게 로테이션 됩니다. 한 바퀴 사이클링하게 돌아버립니다. 끝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죠. 한라산 잡아서 쭉 끌어버리면 한라산, 설악산, 수리산, 백두산. 오케이? 잘 됐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다른 거 넣어볼까요? 한라산? 한라산만 해보면 어떻게 되나? 안 되네. 이런 문제가 있구나. 목록에 포함된 것 기준이라 우리가 바꾸기나 찾기 같이 부분적인 걸 검색해 주진 못하네요. 그럼 넣을 때 한라산 백두산 2744m까지 넣어줘야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네? 그럼 자동 완성 기능이 등록이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 자동 채우기였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 때는 너무 디테일한 정보까지 집어넣게 될 경우 사용자가 그 값을 처음에 한 번은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찾아 쓰기 위해서는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어쨌든 사용자 지정 목록 설정하는 방법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괜찮네요.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의 예,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뭔가 설명했으면 바로 여러분도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예, 지금 이야기한 앞에서 본 동영상을 참고해가지고 이걸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상무, 그럼 사장. 회사 직급 체계죠. 그럼 여기도 중간에 뭐 들어가는 게 있나? 뭐 부장 사이에 차장 들어가죠. 차장. 사원하고 대리 사이에 뭐 계장, 반장 이런 것들도 들어가죠. 상무하고 사장 사이에 뭐 전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거만 한번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죠.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채웠는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잘 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셀에다 이걸 만들어 넣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파일에서 옵션에서 맞죠? 파일에서 누르면 메뉴 나오고 거기서 옵션 선택하고 옵션에서 고급 선택한 다음에 고급 창에서 밑으로 내리면 일반 나오고 일반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버튼 누르면 창이 나오고 거기서 이거 작업했죠. 그 과정 앞에 동영상 참고해서 꼭 해보기 바라고요. 이게 잘 등록됐는지, 즉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잘 등록됐는지는 등록된 이름으로 자동 채울 기능을 수행해 보면 됩니다. 이 기능까지 잘 정리해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과제로 제시해서 그 과정을 한 단계씩 설명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잊지 말고 익히고 과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금 뭐 설명했죠,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 만들기, 또 자동 채우기, 사용하기 이 두 가지 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 목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케이. 예, 요번 챕터가 원래 워크시트 관리였거든요. 이제 워크시트 관리 들어왔네요. 그렇지만 앞에서 배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사하기, 이동하기, 찾기, 바꾸기,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지정 목록도 유용하게 쓸 겁니다. 예, 봅시다. 워크시트가 뭐였죠? 우리가 엑셀을 수행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그 내용, 그게 바로 워크시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그것들이 통합 문서에는 그런 시트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페이지, 그걸 워크시트라고 하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통합 문서가 생성이 되면 이름이 시트 1이라는 워크시트가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알죠? 여기 나오죠. 밑에 쪽에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밑에. 그리고 위에 여기 제목 나오죠. 이건 통합 문서. 이건 통합 문서라고 하고 밑에 나온 이건 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 작업하는 용지 시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시트가 1이죠? 이건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트 2, 2, 3, 4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할 거는 한 통합 문서 안에서 워크시트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름 바꿔보고 이동하고 변경하는 거 해볼 겁니다. 만들고 지우고 만든 거 이름 지워주고 만든 거 옆으로 이동하고 이동은 이해되는데 복사는 뭐지? 똑같은 거 또 만들어내는 거죠.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워크시트 복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다른 시트에다 복사해 붙여넣게 되면 셀 간격이 복사가 안 돼요. 경험해 본 적 없나? 네, 셀 간격 복사가 안 됩니다. 셀 전체, 워크시트 전체를 복사할 때는 워크시트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거 하다가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생각보다 쓰는 사람이 여기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이것까지 알아야지 엑셀 작업이 원활해집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통합 문서로 할 때는 이미 내가 특정 파일에 있는 워크시트를 복사하거나 이동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똑같네 뭐. 예, 하나 안에서 이거를 만들고 삭제하고 하나를 복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름을 또 수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일일이 보낼 수도 있는데 보낼 때 원본을 유지하면서 보낼 거냐 원본을 삭제하고 새로 거기다 옮겨 놓을 거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이동과 복사 그거네 무부 다 똑같습니다. 셀이나 영역이나 워크시트도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알았죠? 요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워크시트 관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크시트는 밑에 있는 요 숫자 이야기하는 거고요. 통합 문서는 이 위에 적힌 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서 안에는 워크시트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워크시트 관리하기. 새 워크시트 삽입하는 세 가지 방법. 새 워크시트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워크시트 삽입 단추를 이용한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트 2가 삽입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시된 창에서 삽입이란 메뉴를 선택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메뉴 홈에서 보면 시트 삽입, 삽입에서 있습니다. 삽입에 가보면 시트 삽입이라고 있고 거기서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는데 그럼 삽입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넘어가긴 좀 아쉽죠.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밑에 탭이 워크시트 이름이 표시되는 부분에서 여기 워크시트 삽입 단초 도화기 저거 있죠.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대부분 다 이거 쓰죠. 다른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볍게. 네,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쉽죠. 뭐 여기 워크시트 탭이 나와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제시되고요. 여기서 삽입이라고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종류를 선택하면 되죠. 우리는 워크시트만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나머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기능들을 또 공부할까봐 그래서 여기 추가로 이걸 좀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냥 더하기 버튼 누르는 게 제일 편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엑셀이 우리가 쓴 이 기능만 있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난 내가 본 소프트웨어 중에 엑셀만큼 좋은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용적이고 실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재밌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기업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소프트웨어 중에 1번은 바로 엑셀이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죠. 네, 그 방법입니다. 삽입 상자가 나오면 여기서 일반 탭 선택하고 요 일반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 워크시트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때 탭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됐죠. 시트 2라고. 에이 그냥 이거 눌러버리면 끝나는데 알죠? 네, 그 다음 방법 또 뭐인지 살펴봅시다. 지금 워크시트 관리하기 두 번째 방법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워크시트 관리하기 세 번째 방법 즉 메뉴이죠. 홈에 가보면 이쪽에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창이 열리거든요. 요 밑에 보면 시트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딱 눌러보면 여기에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거 선택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죠? 여기 시트 1이 있는 곳에 하나가 또 만들어져서 시트 2라고 들어가겠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메뉴, 문자에 강하신 분들은 저거 쓰라는 거고 우리 같이 시각적에 강하면 밑에 탭에서 요 버튼 눌러서 그냥 처리해버리면 된다는 거. 네, 워크시트를 새로 추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가장 편한 방법은 요 버튼 누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해도 됩니다. 네,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예, 만들었으면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워크시트의 삭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대부분의
툴들이 뭐 대부분 아니다. 그 엑셀에서 어떤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삭제하고 편집했을 때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취소가 되죠. 그렇지만 워크시트는 삭제한 후에는 전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꼭 주의 깊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통합 문서를 삭제했을 경우는 특별히 내가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게 삭제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대부분 삭제하면 윈도우에서는 삭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휴지통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삭제한 데이터는 휴지통을 뒤지면 살려낼 수 있고요. 셀에서 편집을 잘못한 건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크시트는 한번 삭제하면 게임 끝. 복구 안 됩니다. 알았죠? 요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 꼭 이렇게 경고를 확실히 제시를 합니다. 너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 알지? 2번은 없다. 잘해라. 이런 의미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경고 내보내고 삭제를 시킵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워크시트 삭제한 경우는 복구할 수 없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워크시트 이름 바꾸는 겁니다. 이름 변경하는 또, 뭐 세 가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어쨌든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보면 워크시트 이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요 이름을 이렇게 1분기, 2분기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요거를 천천히 더블 클릭, 한번 클릭, 또 클릭, 그럼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워크시트 이름을 클릭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시된 창에서 이름 바꾸기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또 있고요. 홈 탭의 서식 그룹에 가서 시트 이름 바꾸기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은 요 이름, 여기 표시된 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게 제일 편해 보여요? 아까 워크시트 추가할 때 어느 게 제일 편했죠? 버튼 누르는 게 제일 편했죠? 이름 바꿀 때 여기서 이거 체크하고 메뉴 보고 메뉴 따라 들어가 바꿀래요? 아니면 여기서 천천히 한 번, 두 번 딱 클릭하면 딱 이렇게 셀렉트가 되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느 게 편한지는 알아서 하고요. 설명은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셀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 탭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 조금 아까 보여줬고요. 바꾸는 방법입니다. 마우스로 대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거기서 이름 바꾸기 누르면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서 타이핑 쳐주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글, 숫자, 특수문자, 어느 의미 다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옆에 워크시트랑 이름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동일한 것 빼고는 모두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워크시트 이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나온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선택 후 수정한다. 오케이. 두 번째 워크시트 이름 바꾸기였습니다. 예, 지금 워크시트 이름 바꾸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기능이 아니라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세 번째 워크시트 이름 바꾸는 방법은 쉬운 방법 밑에 탭에서 탭 선택하고 바꾸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어요. 또는 이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나온 메뉴에서 고쳐도 되고요. 아니면 홈 탭에 보면 셀 그룹이 이거 이쪽에다 셀 그룹이거든요. 셀에 대한 처리하는 거. 여기서 서식 단추 누르게 되면 여기 서식 있죠, 서식. 서식 누르면 그 항목 중에 워크시트 이름 바꾸기란 조금 잘 안 보이네. 요게 있거든요. 이거 선택한 다음에 밑에 탭으로 컨트롤이 넘어가면 마우스 커서 위치가 바뀌면 거기서 직접 고쳐주면 됩니다. 워크시트 이름은 자기 편하게 바꿔도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복되지만 않으면 빈칸 들어가도 되나? 특수문자 한글 다 됩니다. 숫자만 집어넣어도 되고요. 자기 편하게 지정 가능합니다. 이 워크시트는 통합 문서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통합 문서 하나가 워크시트 하나 아니에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다수의 워크시트 사용하는 경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접한 워크시트 그룹을 선택하려면 워크시트 그룹 내에서 1분기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4분. 당연히 이게 아닌가? 이게 그렇게 쓸 일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사하고 이동하고 할 때 Shift 키하고 컨트롤 키를 여기서도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워크시트를 선택을 할 때 필요하면 이거 선택하면 한 번 클릭하면 해당하는 워크시트 내용이 표시가 되죠. 근데 필요에 따라 이걸 복사하거나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그거 얘기합니다. 다수의 워크시트 사용하기라고 좀 설명을 했네요.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워크시트 관리입니다.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또 뭐지? 워크시트 관리하기입니다. 뭐 특별한 사항 같진 않고요. 예, 여기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예, 여기 보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현재 작업권의 위치나 그 옮길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를 끌어다가 이쪽으로 쭉 이동하면 여기 화살표가 나옵니다. 미리 얘기했네. 1분기를 마우스 선택해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버튼 누르 드래그 시킨다는 겁니다. 드래그 시키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다 놀래 이 소리입니다. 여기다 놓고서 마우스를 딱 띄면은 이런 식으로 2, 3, 1, 4 순서가 1분기가 요 위치로 갑니다. 즉 워크시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기준이 있다는 소리죠. 마우스 끌어다 놓기 식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끌어다 놓기 식으로. 이게 표니까 우리 서랍장 생각하면 되죠. 서랍장 안에 견출지 달아놓죠. 견출지라고 해서 밖에 제목 붙여놓자. 그걸 견출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용도인데 그걸 순서를 바꾸려면 마우스를 끌어다 갖다 놓으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한번 끌어다 4개쯤 만들고 이동시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워크시트의 이동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 통합 문서에서 워크시트 복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크시트의 복사. 지금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메뉴 한 번씩 눌러보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되네 정도 알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뭐 샘플로 뭐 이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양식이 있다고 쳐요. 이걸 갖다가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하고 싶어요. 일단은 한 통합 문서에서 하나 또 만들고 싶어요. 이걸 하나 또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여기 셀 간격이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건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좀 골탕 먹는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요 탭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동 복사라는 걸 선택을 해줍니다. 딱 선택하면 바로 이 창이 나옵니다. 오케이? 밑에 요 탭에서 하는 겁니다. 이 탭에서 요 밑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동 복사라는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1-를 선택하면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하고 싶으면 여기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복사본 만들기라고 체크하고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복사본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지금 1-1에 이 내용이 있었죠.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 1-1에 요 뒤에 보면 요 괄호 속에 1, 2 붙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다는 소리. 1-가 동일한 이름이잖아요. 동일한 이름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뒤에 괄호 1번, 2번 이렇게 붙여진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때는 내용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용이니까 복사하지. 그래서 요거를 작업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1-1에 1이 아니라 2부터 두 번째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요 두 개가 있었는데 얘를 복사했더니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내용도 동일한지 봐야 됩니다. 내용 오케이. 예, 워크시트 이동하기입니다. 이동은 아까도 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동은 뭐 옮겨 놓는 거잖아. 1-1하고 1-2가 있는데 요거를 1-1을 뒤에다 놓고 싶다. 어떻게 하죠? 끌어다 갖다 놓으면 되죠,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앞에서 한번 설명했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벌써 설명했어요. 앞에 거 특별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름 바꿔보라는 거였는데 내가 옮겨봐라로 설명을 했어요. 오케이, 감 잡고요. 이동은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끌어다 놓으면 바뀌는구나. 또는 여기서 이동 복사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요. 이제 선택을 들어갔잖아. 여기서 끝으로라는 걸 체크하고서 여기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복사하기 안 누르면 이거 이동이거든요. 이걸 안 누르면 그 끝으로 하면 그 있는 게 이거 안 쓴다니까요. 여기서 직접 끌어다녀 이동시켜요. 여기서 끌어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끌어서 이동한다. 워크시트 이동은 끌어서 한다. 오케이. 다른 통합 문서로 복사. 이게 중요한 기능이죠. 이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다른 통합 문서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전체 컨트롤 V, C에서 가서 컨트롤 V 누르는 것보다 이거 좀 편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통합 문서 1번이 있고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통합 문서 2번, 여기 통합 문서 2번입니다. 현재 이 내용이 1번에 들어있고 2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때 여기 밑에 탭도 보면 알지만 시트 1밖에 없죠. 여기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시트 1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이름 복사, 이동 복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다른 통합 문서로 복사합니다. 다른 통합 문서로 복사. 이때는 여기 대상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해줍니다. 요거를 딱 눌러 요거 확장시켜 보면 창이 둘 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열리면 요 두 번째 창 열린 부분이 나타납니다. 통합 문서 2번 얘죠. 요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슈트 1도 좋고 슈트 2도 좋습니다. 복사니까 복사본 만들기 누르고서 여기 슈트 1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짠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쫙 날아가서 요게 1-1이 똑같이 생깁니다. 내용도 물론 복사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창이 두 개를 열어놓고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 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치고 작업을 합니다. 밑에 탭도 두 개쯤 덜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동 복사 메뉴를 선택하면 이동 복사 창이 제시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어딨냐? 한색으로 할까? 여기에 통합 문서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통합 문서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문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할 것, 얘죠. 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 해서 확인 눌러야 돼요. 복사본 만들기 안 하게 되면 무브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없어져 버립니다. 알았죠? 복사본 만들기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 꺼버리고 하면 여기서 통합문서 완에서 없어집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면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복사하기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 복사본 만들기 꼭 체크하고 하기 바랍니다. 다른 통합 문서로 워크시트 복사하기 설명했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야죠. 자주는 안 쓰지만. 예, 앞에 거랑 비슷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번엔 이동하기거든요. 생각보다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다시 되돌리기 했습니다. 여기 보면 1-1과 1-2가 달려 있고요. 갈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배치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리죠. 여기서 이동 복사하기 누르면 이 창이 열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여기 대상 갈 곳. 이곳 이름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집어넣어요. 슈트 1인데 이동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복사본 이거 체크 안 합니다. 안 하면 복사본 만들기 안 하면 이동이 돼 버리는 거죠. 확인 누르게 되면 통합문서 1에 있는 1-1 이거 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 지금 얘는 1, 2 들어갑니다. 이거 통합문서 안 보이나? 여기 통합문서 2번, 이거 2번 통합문서입니다. 이게 2번 통합문서, 이거 1번 통합문서입니다. 예, 여기 이게 없어지고 여기서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거 다른 파일이에요. 다른 파일. 이거 다른 파일입니다. 이거 서로 서로 다른 파일이에요. 다른 통합문서라고 하죠. 알았죠? 이렇게 해서 옮깁니다. 문서가 이동할 때 복사에 붙여넣는 게 아니라 두 창을 열어놓고서 워크시트 이동하기 눌러서 보내면 된다.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복사, 이동, 동일한 메뉴인데 요걸 체크했냐 안 했냐, 원본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원본이 그대로 저쪽으로 가서 원본으로 4번을 만드냐, 원본을 옮겨 놓느냐, 그런 문제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요. 이동. 오케이.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동영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되는지. 이게 워크시트 관리하기, 3분짜리네. 참. 워크시트 관리라고 내용 높고요. 그 시트 1에 들어 있습니다. 시트 1에 들어 있는 거죠, 여기. 예. 그리고서, 이런 쓸데없는 짓에 내가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복사에 대해 가냐, 안 가냐 문제죠. 여기 워크시트 추가하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 이름부터 바꿀까? 이동 복사? 다 있네. 삽입,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하면 나오죠. 마우스 살짝 클릭해도 됩니다. 첫 번째, 적었습니다. 시트, 워크시트라고 보통 하죠. 만들었죠?
버튼 누르게 되면 새 시트를 만들어지죠. 여기서 삽입 눌러서 이 메뉴상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귀찮잖아요. 여기서 저 워크시트 누르고 확인 눌러도 됩니다. 브레이크 할 필요 있나? 했어요. 그럼 슈터 2가 생깁니다. 생겼죠? 이름 바꾸기 해서 두 번째 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반사되면서 얼굴색이 초록으로 변하는구나. 네, 세 번째 시트도 추가했습니다. 녹화해놓고 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 바뀌었더니 이렇게 이름을 끌어가면 화살표 나오죠? 역삼각형 그거, 까만 거.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끌어다 이동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냥 끌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워크시트니까 두 번째 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트. 혹시 섞이는 거, 복사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복사. 이거 복사해서 두 번째 시트 붙여놔 볼까?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쓸데없는 거 복사 연습하고 있네. 아까 설명했던 사항들이죠? 이런 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넘어가야지. 세 번째 시트에 있는데 이걸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그럼 그 워닝이 나온다고 그랬죠? 나중에 복구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이동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문서 같은 문서죠. 통합문서 1이에요. 지금 첫 번째 끝으로 확인 누르면 이동은 그냥 넘어가면 마우스 끌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아까 끌어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끌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이동 복사에 복사 한번 해볼까요? 복사 한번 만들기 누르고서 확인 누르면 되죠. 누르면 생기는데 1번부터 안 생기는구나. 2번부터 생기는구나. 첫 번째 시트의 두 번째 거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오케이. 이름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갈까? 아까 지웠는데 아까우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동일하죠. 워크시트 이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마치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동은 끌어다 직접 배치하면 됩니다. 오케이. 숨기기 기능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게 없어집니다. 탭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뭐 좋은 방법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숨겨진 것만 별도로 볼 수 있어요. 화면은 표시가 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안 보이죠? 꼭 숨기기 취소로 들어가서 이러면 이제 골탕 먹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는 완전히 다 지울 수는 없고요. 시트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숨길 수 있다는 소리네요. 숨기기 취소 들어가 보면 숨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보여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이라는 게 좀 귀찮네. 오케이. 숨기기 기능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또 뭐 할까? 그 다음에 이동 복사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시트 보호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가지고 보기만 하고 수정 못하게 잠긴 셀 선택할 수도 있고 셀만 지정할 수도 있고 시트 전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옵션이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배포용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연습용으로 만들 거냐 작업용으로 만들 거냐 이런 구분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기능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이 있네요. 다른 통합 문서로 옮기는 거는 녹화가 안 됐네. 그건 여러분이 직접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워크시트 맨 마지막 실습입니다. 이번 주에 워크시트 관리하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워크시트 이름 바꾸기, 이동하기, 또 다른 통합 문서를 만들고 통합 문서 간 데이터를 그러니까 워크시트를 복사해 가기 또는 이동하기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습을 하기 위해서 통합 문서를 새 통합 문서 1번, 통합 문서 2번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동으로 열면 첫 번째 열리는 건 통합 문서 1번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를 열면 자동 통합 문서 2번이 됩니다. 따로따로 열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통합문서 1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통합문서 1에 워크시트 1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놔. 연습할 때 누가 누구로 복사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 즉 엑셀 프로그램 2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문서 1에 슈트 2의 이름을 추가하고 워크시트 복사하는 거 해보라는 거죠. 이름을 입력해라. 통합문서 2에서 이거 이름을 바꿔봐라. 워크시트 이름 설정하는 거. 워크시트 추가하기, 이름 바꾸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크시트 이동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문서, 통합 문서 안에서 복사하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시한 내용들을 다 작업하고요. 그리고 이 지시한 대로 이름 바꾼 다음에 나한테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과제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꼭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밑에 앞에 보면 됩니다. 문제 이게 나간다는 거고, 혹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서 하라는 거죠. 알았죠? 꼭 이거에 따라서 작업하고 과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요번 주는 워크시트 관리하기란 이름으로 작업이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제일 첫 시간에 범위 선택하는 방법, 지정하는 방법 했고요. 데이터의 이동, 복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때 단축키 몇 가지 설명했었죠.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사용법. 예, 또 복사와 이동의 차이점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원본도 있고 4번이 만들어지는 거고, 복사라면 원본이 없어지고 여기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찾기와 바꾸기 설명했습니다. 컨트롤 F, 컨트롤 H. 그런데 컨트롤 F만 알면 됩니다. 바꾸기 기능은 찾기를 한 이후에 수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같은 한 화면에 두 내용이 다 표시가 됩니다.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 바꾸기 기능 수행을 할 때, 또 찾기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수식, 값,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죠. 미면차인데 실수할까봐 찾기 바꾸기는 알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모르면은 또 이걸 안 쓰게 되면 무식하게 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찾기 바꾸기 잘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바꾸기 했다가 실수할까봐, 그래서 아까 이 바꾸기 기능을 좀 더 꼼꼼하게 나름대로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바꾸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초보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확실할 땐 해도 돼요.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확실할 때만 써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찾기 바꾸기 할 때 단순히 값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수식도 바꿀 수 있고 서식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때 보여줬죠? 실습을 통해서 꼭 확인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 이거는 흔하게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라고 집어넣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등록된 건 자주 불러 쓰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워크시트 관리도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고 그냥 시트 추가, 이름 바꾸기,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통합 문서 간에 워크시트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이동하기, 복사하기가 된다는 건 알고 있으라는 거죠. 왜? 어떤 문서를 만들 때는 이미 만들어 놓은 워크시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데이터만 바꾸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워크시트를 복사해서 붙여놓게 되면 원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워크시트에서 이름을 선택하고 밑에 나온 탭 있죠? 선택하고 복사하기나 이동하기를 이용하면 훨씬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4번하고 이동도 편하고 4번 만들기도 아주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요번 주에 설명한 이 내용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꼭 숙달되게 연습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